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생활요법으로 안 되면 약을 먹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드렸냐면 생활요법을 하면 혈압이 떨어진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 과학적인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그 수치를 갖다가 그대로 기재를 해놨죠.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뭐냐면 생활요법으로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기 고혈압이에요. 2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이면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60에 100 이상입니다. 160에 100부터 2기 고혈압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활요법 다 하면은 대충 얼마 정도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냐면 15,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은 10 정도, 이완기 혈압은 5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기 고혈압에서 만약에 160, 100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약을 만약에 만약에 생활요법만 했어요. 생활요법만 하면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론적으로 150에 95까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냐면요. 2기 고혈압이면은 보통 다 고위험군이에요. 아주 특수한 중위험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2기 고혈압이면 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혈압이 어떻게 돼요? 목표 혈압이 일반적으로는 130에 8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이게? 이렇게만 봐도 20에 15 이렇게 이제 차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생활요법에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계속 저한테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저는 생활요법을 철저하게 조금 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셨는데도 만약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고혈압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혈압 치료하고 이런 거 하는 근본 목적. 이 목적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입니다. 질환 예방. 여기다 쓰면 이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심장병, 뇌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콩팥병 이런 거 다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저는 이걸 갖다가 아주 입이 아프게 떠듭니다. 이런 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혈압 치료하는 5명 중에 한 2명? 좀 많이 잡으면 두 분? 어떨 때는 두세 분. 그러니까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번쯤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혈압약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자,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혈색이 맞다고 쳐요. 계속 먹어야 되면은, 계속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고혈압약은 이미 지금 안전하다고 증명이 거의 다 끝난 약들이고, 그거 생겨서 문제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심뇌혈관 질환이 생긴다니까요. 특히 이제 2기 고혈압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10년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몇 프로죠?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계속 먹는데 불편해서 이제 그렇다,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챙겨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챙겨 먹는 걸 감수하겠다.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는 미래에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설명은 못 드리지만 조금 순화를 시켜서 굉장히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혈압의 근본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 환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런 내용들이에요. 생활요법으로 안 되면 약을 먹어야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생활요법을 했는데 170에 120이었는데 이게 12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20이면 80까지 정상으로 떨어졌다. 자연요법이라든지 그런 거 하겠다. 근데 이게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하죠? 제가 이거 떨어뜨리는 수치는 다 통계에 기반했다고 했어요.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싱겁게 먹으면 5가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5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10이 떨어질 수도, 어떤 사람은 뭐 20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0.0001%의 확률로. 그리고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금 적힌 수치는 거의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그러니까 이쪽 극단으로 가면은 더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99% 이상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계속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거는 평균. 근데 평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일단 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대충 요 정도 떨어지는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빼보고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자, 체중은 한 5kg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되죠? 그러면 10, 19, 24, 35. 35가 떨어져. 제일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까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뭐 비만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170에서 120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170에 35 빼면은 135잖아요. 이것도 여기 못 미치는 거예요. 130, 80에. 예, 이렇게까지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 했을 때 이렇게 돼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요법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어떤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약 하나 정도의 효과지 약 2개 정도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기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을 2개 쓰기도 해요. 2개. 예. 이게 이제 요새 복합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복합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를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알짜리 약인데 거기에 성분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건 이제 2개를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처방을 하는 분이 약 하나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생활요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 2개를 먹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약 2개를 먹고 있는 사람은 이 생활요법을 하면 약 하나를 드시는 걸로 가야지 생활요법을 한다고 해서 약 2개를 다 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생활요법을 하는 거는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혈압약 하나의 정도의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다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혈압 약에 고혈압을 뭐 이기고혈압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만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서는, 필요한 환자분은 약을 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생활요법으로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